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네, 시각 한내킹 마지막 범행 후 이희진 동생 만나러 잡았습니다. 이 청담동 주식 부자죠.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 사실 미스터리한 부분이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주범으로 구속된 김모 씨는 자신이 살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범행 뒤에 이희진 씨의 동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살해한 부모의 아들, 당사자의 아들을 범행을 한 이 피의자가 만난다. 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시면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네, 있으세요? 없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을 다 방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2월 25일 날 이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 3명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강도 살인으로 좀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자, 2천만 원 때문에 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모든 분들이 퀘션 마크를 달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있죠. 그런데 더더욱이나 2월 25일로에 살해를 하고 지금 경찰 수사 결과 3월 15일 날 그 동생, 그러니까 이진 씨 그 동생을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부모를 살해하고 그다음에 정작 그 동생을 또 만나서 사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전혀 실체가 없는 거고요. 지금 동생을 만난다는 부분은 경찰은 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하고 뭔가 또 다른 어떤 그 범죄를 핵책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인데 지금 그 이희진 씨의 변호인은 아마 그 언론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변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뭐가 드러났습니까? 중국에서 33세 된 공범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자기 지인과 경찰에게 나는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중국에 도피한 그렇죠. 이 칭다오로 도망간 그렇죠. 이 공범도 죽이지 않았다. 네, 그럼 누가 중국판 죽였습니까? 카카오톡인 이챗으로 보낸 게 확인이 됐어요. 실제 보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우리가 이건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1997년도에 이태원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바로 패터슨, 에드워드 리의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입니다. 그건 어떻게 됐느냐?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하고 패터슨이 서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16년 만에 송환이 됐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경우의 수로서 이런 전략을 이희진 씨가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서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과연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희진 씨 부모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은요. 이희진 씨가 타던 최고급 차량이죠. 이 부가티를 20억 원에 판 날로 나타났는데요. 이 당시 중고차 거래를 담당했던 업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가방이 없다고 해서 스포츠 가방이 저희들이 5만 원권을 담아서 전달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고 이전 등록까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김 씨는 처음에 2천만 원 돈을 받기 위해 이희진 씨 부모를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희진 씨 동생이 부가티 차량을 중고로 이제 판매를 해서 이 씨의 부모가 현금으로 5억 원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근데 때마침 이들이 중국 동포와 포함해서 김 씨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뭐 이렇게 가짜로 된 걸 보여주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다. 야, 이게 우연입니까? 계획범죄입니까? 변호사님.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완전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까지 어떤 언론에 나타난 것은 이 김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김 씨는 경찰에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리한 얘기, 뭐 중국 동포가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중국 동포가 거기서 뭐 등기를 치고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것은 나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그냥 돈만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강도 살인해서 나는 살인은 빠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돈 자체도 지금 5억이었는데 3억 원을 알아서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김 씨의 어머니가 2억 3,800만 원을 경찰에 다시 갖다 줬어요. 2억 5천여만 원 정도. 5천 원인데 정확히는 4,80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치해서에서 중국 동포는 이제 거기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7천만 원밖에 가져오지 않았고. 나머지가 한 1억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갔죠, 이게? 이 돈은? 그 돈에 대해서는 이미 출처를 본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은 흥신소도 많이 알아보고 이 사건 이후에 밀항을 시도했다. 근데 이제 김 씨의 진술이 전해진 건 이렇습니다. 네. 본인은 이 유족에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결국 동생을 만나잖아요. 이 사죄에 실패하고 결국은 이 밀항하려고 했다. 이 밀항에 그 돈에서 1억 원이 들었다. 근데 이제 그 말 그런 자체는 또 얘기를 믿을 수가 전혀 그렇죠.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부모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이것도 범행을 자백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체포될 때도 이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흥신소 직원을 만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왜 그때 흥신소 직원을 만나려고 하니까 밀항을 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다. 근데 흥신소 직원이 밀항을 하는데 도와주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짓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경찰에서 당시에 이 김 씨의 그 압수수색하고 보니까 그 부가티 매매 계약서가 그 김 씨 부모의 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15억 중에서 남은 10억이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걸 추가 범행 탈취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이진 씨의 동생을 추적을 하고 그 돈의 행방을 쫓아서 다시 이걸 탈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국 동포가 이 도주를 했는데 같이 도주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지금 김강삼 변호사가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의 정황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추가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